요즘 그 하루 일과를 좀 어떻게 보내시는지. 진짜 뭐 없어서 좀 되게 늦게 자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요. 한 서너 시, 서너 시. 서너 시 막. 그럼 보통 기상 시간 좀 대충 11시? 예상해 보면 한 12시? 12시. 그죠? 네, 막 12시. 그래요. 저도 그렇게 막 계속 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남들 막 열심히 일하고 막 이제 점심 먹을 때 일어나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긴 한데 이제 이게 이제 리듬이 이렇게 언제부턴가 정해져서 그렇게 되면 사실 그렇게 자꾸 그럴 수 되죠. 있죠. 그죠. 일단 그러면 아침 일어나면은 좀 그 상황에서 뭐 본인의 루틴이 좀 있지 않습니까? 뭐 커피를 먹는다든가 아니면은 그냥 공복으로 그냥 뭐 가볍게 좀 뭐 지나간다든가. 뭐 간단하게 뭐 빵 같은 거 먹을 때도 있고 뭐 어. 밥 먹을 때도 있고 사실은 김연아 씨가 선수 시절에는 정말 타이트하게 그렇지. 관리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원래 또 빵을 좋아한다고 소문이 났으니 빵을 그렇게 좋아해서요. 차라리 빵을 안 좋아했으면 이제 막 그런 식이요법 할 때 안 힘들 텐데. 지금은 좀 맘 놓고 빵을 드시는지도 궁금하고. 빵 잘 안 먹게 됐더라고요. 진짜요? 예전에는 못 먹게 하면 더 이렇게 아, 하고 사람이 싶고 신기해. 하잖아요. 아, 그 왜 그럴까? 그래서 그런 뭐 밀가루 음식이나 뭐 튀김 음식이나 그런 흔히 우리가 아는 살찌는 음식을 잘 못 먹다 보니까 괜히 더 먹고 싶고. 아, 맞아요. 라면 뭐 이런 거. 선수 시절에 알긴 알았어요. 그 라면의 맛을. 그래서 음. 알았기 때문에 너무 괴로웠고. 진짜 근데 그 냄새 못 참잖아요. 저 너무 라면 좋죠. 되게 좋아하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저희 엄마랑 얘기할 때 엄마는 얼마나 그 먹고 싶겠어요 라면이. 근데 제가 이제 같이 사는데 체중 조절을 하니까 냄새가 나면 안 돼. 네, 그래서 막 몰래 먹었다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몰래가 안 되는데 라면은 방에서 막 맛있겠다 이러고 막 그렇게 지냈었죠. 근데 이제는 뭐 먹어도 마음껏 되니까. 이제 네. 먹어도 돼요. 종류별로 막 다 근데 사서. 뭐 이 야식을 한 번도 안 먹었다. 이런 얘기가 좀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네. 무릎팍도사였는데 네. 그때 이제 고민을 얘기하라고 하는데 고민이 뭐지? 그래서 생각해낸 게 그냥 이제 야식. 그런 거였어요. 근데 저는 야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아니 얘기는 들어봤지만 얘기는 야식이란 개념 자체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저희는 선수니까. 그럼 밤에 자야 되고 이제 체중 관리도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는 은퇴하니까 밤늦게 먹어도 뭐. 근데 관리는 그래도 좀 해야죠. 해야 되다 보니 해야죠. 좀 가끔 어쩌다 한 번씩 오늘은 좀 괜찮을까 해서 어. 밤늦게 뭐 시켜 먹든 집에서 뭘 간단히 먹든 할 때 있긴 하죠. 그나마 야식이 맛있거든요. 야식 먹고 바로 잠들 때가 정말 좋아요. 근데 뭐 저도 먹고 잠들 때가 제일 좋아요? 근데 뭐 피자나 뭐 치킨이나 이런 거 맥주랑 해서 먹고 안 치우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잠들면 그냥 어떤 느낌인지 아십니까? 근데 저도 야식이 왜 야식 하나 했는데 TV 앞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밤늦게 뭐 시켜 먹거나 하는 네. 게 그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래서 사람들이 야식을 먹는다고 하는구나 막 그런. 아니, 그러니까 생각을 그거에 최근에- 한번 또 빠지면은 그 시간에 그 진짜 야식이 사실상 야식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장기도 쉬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네. 자기 전에는 조금 좀 그렇죠. 네, 진짜로. 네. 저희는 그 평소에 집에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 표현으로 이제 누워 있다라는 표현으로 좀 부족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좀 자빠져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연아 씨는 좀 집에서 좀 어떻게 좀 있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집순이 스타일은 아. 아니었는데 네, 근데요. 뭔가 점점 집순이가 되는 것 같은 그렇게 좀 돼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점점 귀찮아지고 음. 저는 이제 MBTI로 따지면 E인데 뭔가 점점 아이가 된다 막 그런 얘기 최근에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진짜요? 일단 우리 그 김연아 씨한테 이런 거 이런 거 좀 질문 신선해요. 최근에 받은 택배는? 네. 택배? 예. 잠깐만. 택배? 요즘 갑자기 그 빈티지 차 컵점? 컵 그릇 이런 거에 갑자기 꽂혀가지고 네. 그거 막 열심히 찾다가 받은 게 빈티지 있어요. 잔. 예. 네. 이제 사용감이 있는 그런 건데 느낌. 아, 이제 요즘 나오지 않는 어. 디자인 갑자기 꽂혀가지고. 그런 거예요, 요즘. 예. 아니 그 장미란 교수님은 이제 요즘도 스트레스가 좀 생기면 바벨을 드신다고 하는데 우리 요즘 운동 하십니까? 저는 운동이라 하기에도 좀 민망할 정도의 운동을 하긴 해요. 근데 저 한동안 안 하다가 이제는 좀
자세 이런 것도 이제 운동을 하다가 맞아. 안 하다 하니까. 보니까 뭐 핸드폰도 많이 보고 이제 나이도 들어가고 하니까 목이나 어깨 이런 데가 너무 아파서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해야겠다. 치료 목적으로 한번 가기 시작해서 이제 점점 오래 하다가 이제 좀 그래도 운동다운 운동을 이제 좀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이제 국가대표를 하시고 막 운동을 진짜 막 10년 넘게 이렇게 하신 분들은 진짜 다 그래. 운동 진짜 이제 꼴도 보기 싫다고. 아 진짜 그 정도 얘기를 할 정도로. 근데 약간 두 가지 유형인 것 같아요. 뭐예요? 저는 운동을 막 질려서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꼴도 보기 싫다가 있고 안 하면 막 약간 몸이 막 근질근질. 네, 근질근질해서 막 이것저것 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좀 꼴도 보기 싫은 쪽인데 이제는 약간 이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건강을 생존을 위해서 위해. 예, 막 이렇게 운동을 안 하고 이제 딱 살 정도만. 아니 그 진짜 근데 실제로 나는 어느 정도 이해. 왜냐면 내가 모든 걸 그냥 다 쏟았으니까 떠날 때 요만큼의 아쉬움이 없는 건데 그 정도로 꼴 보기 싫었어요. 총량을 저는 다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게 개인 운동, 뭐 이제 각자 하시는 운동 있으면 스스로 타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저께는 15개를 했지만 오늘은 오케이. 내가 횟수를 10개 했다. 뭐 줄일 수 근데 있어. 오늘은 10개지만 운동 질이 훨씬 좋았어. 좋았어. 내 스스로 타협을 하면서 하거든요. 합리화를 해. 근데 내가 이제 프로의 세계, 그러니까 운동이 나의 직업이 되면 이거는 될 수가 없어요. 그쵸, 아무래도 이거는 뭐 취미가 아니고 이건 일이다 보니까 여러 막 부담도 되고 압박도 되고 정신적인 것까지 같이 오니까 그런 거에 좀 많이 지쳤기도 하고 육체적으로도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타고나게 제가 체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늘 선수할 때도 체력이 늘 문제였고 그거를 이제 끌어올리기 위해서 훈련을 많이 했는데 그거가 너무 힘들었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소원이 나는 숨을 안 찼으면 좋겠어. 살면서 그냥 숨 차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맨날 이제 숨 차는 게 일이니까 그래서 숨이 안 차는 게 소원이다 막 이랬는데 이제는 이제 운동 같이 해주시는 분이 숨 좀 차야 된다고 심장 좀 뛰어야 된다고 열을 좀 올리셔야 된다고. 예. 심장이 안 뛰니까 자꾸 뭐 고 수족냉증 네, 있고 막 진짜 수족냉증. 진짜 이게 네, 와. 그런 게 혈액순환이 중요한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순환이 그래서 저도 막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게 자꾸 문제가 드러나니까 갑자기 러닝 워킹 머신 응. 그걸 샀어요 집에. 진짜요? 걷기라도 해야겠다. 너무 잘 안 걸으니까. 아 그래요? 사람마다 다른데 김연아 씨는 이렇게 김연아 씨가 어떤 한 거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이런 거를 다소 약간 민망해 하시는 것 같아. 약간 뭐 네. 맞죠? 약간 그런 게 있는 예, 거예요. 우리가 막, 그건- 야, 김연아 씨 최고였잖아요.도 사실이지만 본인이 이제 그거를 막 얘기하는 거 자체가 좀 민망해하고 뭐 그런데 감사합니다 막 이런 것도 제가 그거를 인정하는 것 같은 막 그것도 약간 좀 아니 그 약간 지금 오글거리고. 이 톤 네, 처음 약간. 들었어. 이 톤은 한 번도 안 들었어.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 팬분들이 어머 김연아 씨 너무 아름다우세요. 네, 그것도 막 맞아요. 뭐 예쁘세요 어. 이게 이제 인사치료 하시는 네.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걸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될지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이쁘다고 인정을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렵다니까. 네. 그때는 뒤에를 머쓱 이렇게 긁으시면 괜찮죠. 머쓱. 아니 이게 이게 올포디움이라는 이런 대기록을 세우면 뭐 이렇게 뭐 트로피 같은 게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요, 저는 근데 그런 뭐 모든 포디움 위에 들었다라는 것도 그런 걸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이거를 뭐 저희가 그냥 이번 경기 끝났으면 다음 시합, 이거 끝나면 다음 시합, 맞아. 이번 시즌 끝나면 다음 시즌 이렇게 사니까 그건 거에 사실 어떤 의미 부여를 크게 하지 안 않으시죠. 해요. 예. 그것도 저도 뭐 생각지도 않다가 이제 팬분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그렇구나 사실은 하고 그래도 예를 들어서 수상을 하거나 하면 집에 갔을 때 트로피 보면서 이렇게 한 번 정도는 야 내가 탄 건데 이거 저는 제 방에다가 이제 트로피들을 좀 해놓거든요. 가끔가다 못해요 그냥. 카메라 진짜. 흐뭇하신 것 같아요, 나 표정이. 못해요. 야 이거 각 방송사의 그런 야, 뮤직앤 다음 토크. 해는 못 보는 상. 예, 뮤직앤 토크. 야 이거 그러니까 조셉이 받은 상은 다음 해 못 보는 경우가 좀 많아가지고. 뉴스타상이라고 새로운 스타가 드디어 탄생했다고 해서 뉴스타상, 티목상 같은 거 있어요. 예. 별상이 다 있네. 예, 다 있어요. 예.
연아 씨도 이제 그런 트로피 모아놓은 이런 뭐 방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아, 모아는 놨죠. 근데 이제 막 방을 만들진 않았고 제가 그냥 성격이 그런지 그런 거를 막 전시해놓고 막 별로 싫더라고요. 해서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부모님이랑 살 때는 이제 부모님들은 그런 거 그쵸. 좋아하시니까 네, 좋아하시지. 이렇게 해놓으셨었어요. 근데 이제 결혼 후에는 막 엄마는 이제 막 그런 거 해놔야지 뭐 했는데 싫다고 그래서 그냥 다 이제 잘 넣어서 넣어놨죠. 네. 뭐 다 넣어놓으셨구나. 근데 사실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도 뭐 어릴 때인데 이제 인터뷰에서 뭐 금메달 땄는데 금메달 보고 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금메달 말달이구나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근데 진짜 그걸 이게 스포츠는 좀 밖에서 보면 워낙 결과가 막 화려하고 막 드라마틱해 보이는데 사실 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인생이 드라마틱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걸 보면서 막 무슨 영화나 드라마나 만화처럼 막 이러려고 했지 막 사실 그런 생각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별로 안 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결과에 대해서도 크게 막 의미를 막 부여하지 않는 성격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나는 계속해서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네, 이건 계속 앞에 앞에 일이 앞둔 있으니까. 일이 있다 보니까 이건 이거고. 직장인 분들처럼 뭐 큰 뭐 프로젝트든지 뭔지 그걸 하시면 그냥 또 가시잖아요. 다음 일. 다음으로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 사실 뭔가 이게 잘은 모르겠지만 뭐 김연아 씨의 이런 좀 무덤덤함이라고 그런 것 할까요? 같아요. 시루에 너무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 듯한 이게 중요한 경기라든가 이런 데서 이게 좀 발휘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성격이 좀 그죠? 스포츠에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라고 막 무슨 외부 영향을 1도 안 받고 막 그건 아니죠. 그렇진 않지만 좀 덜 받고 제가 갈 길만 이제 가는 그런 게 좀 약간 단순한 게 생각하는 게 그런 게 좀 멘탈적으로 좀 도움이 됐던 것 충분히 같기도 그럴 수 있죠. 이게 이제 연아 씨는 사실 7살 때 이제 피겨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집 근처에 이제 스케이트 특강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게 이제 피겨에 첫 발을 내딛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코치님께서 권유를 하셨다고 그래요. 선수로의 어떤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 피겨스케이팅 이렇게 보는 것도 좋아하시고 어릴 때 뭐 스케이팅도 그냥 뭐 취미지만 놀면서 하는 거지만 이제 스케이팅도 많이 하고 하셨다 해서 이제 관심이 일단 부모님이 있으셨고 집 근처에 이제 과천 시민회관에 이제 링크장이 새로 생겨서 있었죠, 과천에. 놀러 갔다가 이제 그런 선수들 하는 거 보고 그냥 취미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때 한 선생님께서 이제 그 선생님 말씀으로는 막 몸을 막 겁없이 얼음 위에 막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점프 이런 거를 겁 없이 그냥 막 하니까 얘는 뭔가 다르다고 느끼셔서 이제 선수로 권유를 어머니한테 했다고 해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어떻습니까? 본인은 이제 그 당시 코치님은 이제 겁 없이 몸을 날렸다 했는데 실제로 좀 본인 스스로도 좀 그런 겁이 좀 없는 스타일이었어요. 어땠어요? 겁이라게 뭐 여러 가지 겁이 있지만 막 이렇게 뭐 저 놀이기구 이런 거 잘 타거든요. 뭐 어떻게 비슷하잖아요. 이제 네. 어린 나이에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 신고 이렇게 막 점프를 하는 게 전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어렸을 때 네. 기억이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몸을 썼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내 스스로 느꼈을 때 내가 좀 피겨를 정말 좀 꽤 하는구나. 피겨와 맞는다. 이런 느낌을 좀 받으신 건 좀 언제쯤인 것 같아요? 다른 선수들보다 좀 기술적으로 빨리 이제 성장을 하고. 이제 실력이 느는 걸 보고 좀 소질이 있나 뭐 근데 사실 그런 생각도 안 하죠. 그냥 하는 거거든요. 네. 그냥 한 거예요? 그냥 하는데 어쨌건 이제 좀 좋은 성적이 나오고 이제 국제 무대에서 생각지도 못했는데 막 1등을 해버리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그래도 인정을 받는 수준의 실력을 갖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연아 씨의 이름이 이제 세상에 처음 알려진 게 2004년 헝가리 주니어 그랑프리 우승을 하면서 선수를 시작한 지 8년 만에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합니다. 이때가 몇 살입니까? 그때가 중학교 2학년 뭐 이랬던 것 같아요. 15살. 네. 사실 우리나라가 김연아 선수가 등장하기 전만 하더라도 약간 피겨의 불모지라는 그런 소리를 많이 했었어요.
이게 당시 피겨 선수가 국내에 100여 명이 안 됐고 이 전용 빈상장은 제대로 없었던. 그래서 그 당시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롯데 월드 거기 그 빈상장 오시는 분들이 다 빠지고 나면 그때 이제 훈련을 거기서 아, 했다고. 그래요. 이게 네. 피겨 전용 빙상장이라는 것도 사실 없죠. 굉장히 어려운 한국에서 그렇게 생기긴 어렵고 일단 빙상장 자체가 많지 않았고 그게 롯월드에서 제 경우에 11시, 1시 대관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대관을 하는 거예요, 랭크장에. 보통 그렇게 연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롯드가 다 닫은 다음에 네. 이제 저희가 들어가서 하는 거죠. 그래서 막 끝나고 뭐 집에 오면 뭐 2시, 뭐 3시 막 이러고